임진왜란 전후에 지어진 일본의 성들은 왜 유럽 성들을 달랐는가? sengoku 시대장 고시다에 1467년경 1615년은 일본 역사에서 격동과 변화의 시기였으며 이 시기에 일본은 처음으로 유럽과의 본격적인 접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일본 사회, 정치, 문화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sengoku 시대 일본과 유럽의 교류는 주로 16세기, 특히 중후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점 유럽인의 일본 도래와 목적. 최초의 유럽인 1543년 포르투갈 상인들이 탄베가 폭풍우를 만나 규슈 남쪽의 작은 섬 다네가시마 롱즈다오에 표착하면서 유럽인들이 처음으로 일본 땅을 밟게 됩니다. 이들은 일본의 조총내총, 화승총을 처음으로 전래했습니다. 교역 및 선교 목적. 포르투갈인들은 주로 무역을 목적으로 일본에 왔습니다. 당시 일본은 은인의 주요 생산지였고 포르투갈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얻은 비단과 일본, 은을 교환하는 중개 무역을 통해 큰 이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또한 예수의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엘 프란시스코, 에이비에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일본에 와서 기독교 천주교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2점 주요 교역 품목. 유럽에서 일본으로 화기화치 및 군사기술 조총은 sengoku 시대의 전쟁 양상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다이묘들은 조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체 생산을 시도했으며 유럽식 축성 기술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화약 원료, 화약 제조에 필요한 초석 쇠어실 등 원료도 수입되었습니다. 직물, 제시계, 안경 등 유럽의 다양한 물품들이 일본에 소개되었지만 교역량 자체는 화기나 원료에 비해 적었습니다. 일본에서 유럽으로 은인. 일본은 풍부한 은 생산량을 바탕으로 유럽과의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은은 유럽 상인들에게 매우 귀중한 상품이었으며 유럽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자기, 오칠 공예품. 일본의 뛰어난 수공예품들도 유럽으로 수출되었지만 은에 비하면 그 비중은 작았습니다. 3점 기독교 천주교 전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선교. 1549년 예수의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일본에 도착하여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비에르는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헌신적인 선교 활동을 펼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독교의 확산. 규슈 지역의 다이메들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즈 텐신 장는 불교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기독교를 묵인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한때 일본의 기독교 신자 수는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선교 활동의 부작용. 기독교 세력이 확장되면서 기존의 불교 세력과의 갈등, 막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기독교 세력의 독자적인 움직임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부 선교사들의 강압적인 선교 방식은 일본 사회의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4점 문화 교류. 서양 문화의 유입. 유럽 문물이 일본에 소개되면서 일본 사회는 새로운 자극을 받았습니다. 의복, 음식,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양 문화의 영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만병풍 남만핑펑과 같이 유럽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문화의 유럽 전파. 일본의 존재와 문화가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sengoku 시대에는 유럽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일본 문화의 유럽 전파는 에도 시대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5점 정치적 영향. 오다 노부나가와 유럽 문화. 오다 노부나가는 서양 문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조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했고 유럽식 갑옷을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의 선교사들을 보호하고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기독교 탄압.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처음에는 기독교를 묵인했지만 점차 기독교 세력의 확장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587년에는 바테렌 추방령 반티엔 렌조이 팡링을 내려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기독교를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에도막부의 쇄국 정책 후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도막부의 쇄국 정책. 에도막부는 초기에는 유럽과의 무역을 어느 정도 허용했지만 기독교 확산에 대한 우려와 막부의 통제 강화를 위해 점차 쇄국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1639년에는 포르투갈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면서 일본은 쇄국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6점 sengoku 시대 유럽과의 교류에 의해 일본 역사의 전환점. sengoku 시대의 유럽과의 만남은 일본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조총 도입은 전쟁 방식을 변화시켰고 기독교 전례는 종교와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유럽과의 무역은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쇄국으로의 이행. sengoku 시대의 유럽과의 교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기독교 탄압과 쇄국 정책에 하는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쇄국 정책 이전의 짧은 기간 동안의 유럽과의 만남은 일본 사회에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결론적으로 sengoku 시대 일본과 유럽의 교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군사, 종교, 문화,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조총의 도입과 기독교 전례는 sengoku 시대를 넘어 이후 일본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16세기 이후 일본 성들의 변화. 일본의 성곽은 16세기 이후 특히 17세기 에도 시대장 호실다에 1603년 1867년에 접어들면서 군사적 요새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중심지로서 그 성격과 기능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16세기, 즉 sengoku 시대장 고시다에 1467년 1615년 겪는 전국시대라고 불릴 만큼 끊임없는 내전이 발발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의 성은 무엇보다도
군사적 방어 기능이 최우선시되었고 영주다이묘, 남인들은 자신의 영지를 지키기 위해 전략적 요충지에 많은 성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17세기에도 막부장 호무후가 성립되고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성곽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1점. 군사적 기능의 변화 및 성의 수감소. 평화시대의 도래에도 막부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무력 충돌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성은 더 이상 최전방의 군사 요새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국일성령 이구어이 전링의 시행 막부는 다이묘의 힘을 약화시키고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 1615년에 1국일성령을 시행했습니다. 이은 각 번반, 다이묘의 영지마다 성은 하나 남기고 나머진 파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성들이 파괴되거나 폐성되었습니다. 존속된 성의 역할 변화, 1국일성령으로 인해 남게 된 성들은 군사적 기능보단 다이묘의 거주지자, 번의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점. 구조와 건축 양식의 변화, 방어 기능의 약화 및 권위 상징 강화. 평화시대가 되면서 성곽 건축은 순수한 방어 시설보다는 다이묘의 권위를 상징하는 화려하고 장엄한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수각 티엔셔오그의 발달 센고쿠 시대에는 막루나 임시적인 건물 형태였던 천수각이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서 성의 상징이자 권위를 나타내는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로 발전했습니다. 천수각은 높고 웅장하게 지어졌으며 기와나 장식 등의 금박을 사용하는 등 화려함을 추구했습니다. 정원과 저택의 조성성의 내부에는 다이묘의 거주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고 호화로운 저택이 건축되었습니다. 긴 성이 단순한 군사시설에서 벗어나 다이묘의 생활 공간이자 권위의 상징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석벽 기술의 발전 축성 기술은 에도 시대에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특히 석벽 기술은 더욱 정교해지고 튼튼해졌으며 아름다운 곡선미를 살린 석벽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일본의 성들은 유럽 성들을 닮았는가? 일본의 성은 아름다운 천수각과 견고한 석벽, 주연을 둘러싼 해자 등으로 인해 한국이나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성곽과는 다른 이상을 줍니다. 오히려 유럽의 성과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되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성과 유럽 성의 공통점. 천수각과 킵. 일본 성의 상징인 천수각은 유럽 성의 킵주탑에 해당합니다. 둘 다 성의 중심 건물이며 성주의 거주 공간이자 지휘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일본의 성은 입지와 구조에 따라 산성, 평산성, 평성으로 분류됩니다. 산성은 산악지대에 지어진 성으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활용했습니다. 평산성은 평지와 산지의 중간 지점에, 평성은 평지에 지어졌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성에서 평산성, 그리고 평성으로 변화해가는데 이는 전투 양상의 변화, 성화마을의 발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성 또한 시대와 지역에 따라 구릉지대, 평지 등 다양한 곳에 지어졌습니다. 석벽. 일본과 유럽의 성 모두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석벽을 쌓았습니다. 유럽에서는 돌을 모르타르 등으로 접착하여 석벽을 쌓았지만 일본에서는 돌을 가공하여 틈을 줄여 쌓는 우치코미야기 또는 자연석을 그대로 쌓는 노즈라즈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은 지진이 잦은 일본의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석벽의 강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해자는 일본과 유럽 성곽 모두에서 볼 수 있는 방어 시설입니다. 불을 채운 해자와 비워둔 해자 등 다양한 종류의 해자가 사용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요코보리용 해자, 타테보리종 해자, 쇼지보리 장지형, 해자 등 해자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지형에 맞춰 복잡하게 배치했습니다. 유럽의 성에서도 물을 채운 해자, 비워둔 해자 등 다양한 해자를 활용하여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성문성의 출입구인 성문은 엄중한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구라몬, 유럽의 게이트하우스 등 성문 위에 막루나탑을 세우는 구조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성문 앞에 우마다시마를 추지하는 작은 구역을 설치하여 적의 침입을 지연시키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쿠이치가이 코구치, 마스가타 코구치 등 적의 침입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어 방어력을 높였습니다. 유럽의 성에서도 성문은 다중구조로 되어 있거나 떨어뜨린 격자, 도개교 등 다양한 방어 장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막루. 일본의 성에서는 천수각 외에도 야구라로라는 작은 탑이 세워졌습니다. 막루는 망보기와 방어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의 성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탑이나 측방탑이 있습니다. 하층 방어 구조. 일본과 유럽의 성 모두 여러 겹의 방어선을 구축하여 적의 침입을 단계적으로 저지하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긴 성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이며 일본과 유럽 성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16세기 이후 한국과 일본의 성 비교. 센고쿠 시대장고 시다이를 거쳐 에도 시대지앙호 시다이를 맞이한 일본과 임진왜란렌 첸웨일러안과 병자오란 빈즈 호로안 등의 외침을 겪으며 조선 후기 저시행허우치로 접어든 한국은 성곽 건축에서도 각기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1점. 기능과 목적. 일본의 성천, 시로 16세기 센고쿠 시대는 끊임없는 전쟁의 시대였고 일본의 성은 군사적 방어 기능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제도 시대에 들어 평화가 찾아오면서 군사적 기능은 약화되었지만 다이묘다 민의 권위를 상징하는 정치적 중심지, 그리고 행정, 경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제도 시대 성은 군사시설보다는 다이묘의 거주 공간이자 통치 거점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한국의 성천고, 성곽. 16세기 이후 한국의 성곽은 여전히 국방의 핵심으로 기능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외세 침략에 대한 방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백성을 보호하고 국토를 방어하는 실질적인 군사적 요새로서의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도 잦은 외침에 대비해야 했기에
성곽은 단순히 권위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아닌 국가 안보의 필수 시설로 여겨졌습니다. 일본 성곽사에서 유럽의 영향. 일본 성곽의 역사를 살펴보면 유럽 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입니다. 이 시기는 조총의 전래와 보급, 그리고 남만 무역을 통한 유럽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와 겹칩니다. 조총 전래에 따른 성곽 변화. 1543년 조총이 일본에 전래되면서 일본의 전술은 크게 변화했고 성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존의 일본 성은 활과 화살을 이용한 전투를 상정한 구조였지만 조총의 등장 후 석벽과 토로를 높게 쌓고 좁은 틈을 많이 만드는 등 방어력을 강화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유럽의 성곽 건축에서도 조총의 보급에 대응한 방어 구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성곽에도 유럽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만 무역을 통한 유럽 문화 유입.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까지 남만 무역을 통해 유럽의 문화와 기술이 일본에 유입되었습니다. 기독교, 포교와 서양 건축 도입 등 여러 분야에서 유럽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곽 건축에서도 유럽 성의 구조와 디자인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곽의 진화. 16세기 후반 이후 일본의 성곽은 산성에서 평산성, 그리고 평성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은 전투 양상의 변화, 성화마을의 발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지만 유럽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유럽 성곽 건축에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 성은 군사적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일본에서 성은 성주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존재였으며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성 주변에는 성화마을이 형성되어 상업과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또한 성은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에다도 꽃꽂이, 노능 등 다양한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성은 왕이나 귀족의 권력을 상징했으며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에는 호화로운 궁전과 정원이 조성되었고 귀족 생활의 터전이자 정치회의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였습니다. 아쉽게도 유럽의 성에서 배운 내용이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역사적 기록은 현재 연구에선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럽과의 교류 상황을 고려하면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나 상인을 통해 유럽 성곽에 대한 정보가 전해졌을 가능성, 서양 건축 도입 등을 통해 유럽의 축성 기술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일본의 성은 유럽의 성과 유사한 점을 지니면서도 일본의 풍토와 문화, 전술에 맞춰 독자적인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동서양 문화 교류의 영향을 받았지만 일본의 독창성을 유지하며 세계에 자랑할 만한 독특한 성곽 건축을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전후에 일본에 전해진 유럽의 문물은 우리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신무기인 조총은 임진왜란의 주무기로 사용된 신무기로서 우리 선조들을 괴롭힌 바로 그 물건이거든요. 국가 간 영토 분쟁이 잦았던 유럽의 역사는 흡수가 빠른 일본에서 일본 열도를 벗어난 영토 확장을 꾀하게 했습니다. 주얼에서 전파된 기독교는 임진왜란의 왜군들의 선봉에 서기도 했지요. 결국 유럽의 정신적, 물질적,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받은 일본이 대륙을 침략한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과 유럽의 교류가 우리에게 불난집 불구경거리 아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원전부터 인류의 역사는 세계를 무대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일본의 성들을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구에서는 일본의 성이 유럽의 성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는 찾을 수 없지만 조총의 전래와 남만 무역 등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 유럽과의 교류가 일본 성곽 건축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